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1일 1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사실은 저번주, 저저번주 주말에 아침에 했었는데 제 혼자만의 시간이 있는 시간이 조금 짧은 관계로 그럴 여유가 좀 없었네요. 5번째 챕터인가 봐요. 자연의 순리에 따르며 살자. 이거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현대인들은 자연의 순리에 맞춰서 사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농촌에 사시는 분도 아마 그게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매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한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몸을 움직인다.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를 파악하고 감성으로 판단하겠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천편일률적인 빤한 일상 속에도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리듬이 잠재되어 있다. 외국인들은 좀 이렇게 센세이션한 거, 내지는 다른 것, 특별한 것,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막 다양한 취미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막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격한 행동이라든가. 근데 이분은 그냥 천편일률적인 빤한 일상 속에도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리듬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싫은 일에 좋은 일을 끼워 넣자. 인간의 이상적인 생활의 기본은 일출과 함께 일어나고 일몰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일찍 잠을 자게 되면 자는 동안 뇌의 해마에 기억이 재구축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경험했던 일들이 꿈속에서 무작위로 연결된다. 꿈의 내용 자체는 엉터리이지만 꿈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자신이 경험한 일들의 단편이다. 즉 수면 중에 해마에서는 불필요한 기억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은 남기는 분류 작업이 이루어진다. 어제 둘째랑 영화 이야기를 몇 편 얘기를 했었는데 둘째의 그 영화 스토리 이야기가 좀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엄마가 아이에게 좋은 기억만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 기억들을 조작한다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한테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그 파괴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그런 아주 섬뜩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좀 무지해 보이고, 어찌 보면 좀 단순해 보이고, 어찌 보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뉘앙스일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도 자연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연의 순리에 벗어나는 행위는 자신에게도 해를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의사분은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간파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행착오도 필요할 것이며, 고통, 아픔이 수반되었을 때 무릎을 딱 치면서, 아하, 자연 회귀, 자연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이제 이거를 느끼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그때를, 그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인생을 마감하기 한 몇 년 앞두고 그것을 파악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티벳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어른을 모시잖아요. 그 영의 그 영을 보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는 이 현대 사회, 특히 자본주의와 결탁된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많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티벳에서는 영적 지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서와 절대로 부합되지 않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주목한다는 거죠. 이야기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기억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은 남기는 분류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도 재생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서도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필요한 것들을 남기는 그런 고도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자생을 믿지 않고 어떤 인위적인 무언가를 행위했을 때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해마 근처에는 편도체라는 곳이 있는데 좋고 싫음의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예를 들어 구불구불 기어다니는 뱀을 보면 그것을 본 순간 곧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지는 못해도 직감적으로 몸이 반응을 하며 잽싸게 피하게 만든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도 바로 편도체 덕분이다. 편도체에서 재빨리 이것은 싫어 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편도체에 의한 좋고 싫음의 판단과 해마에 의한 필요 불필요로 나누어진 기억에 의해 결정된다. 이처럼 뇌에서 감성을 관장하는 부분을 변형계라고 한다. 한편 이성을 관장하는 부분은 대뇌 표면의 심피질이다. 뇌의 표면에는 피질이라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양서류는 피질이 한 층밖에 없어서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 생물이라고 보면 된다. 피질은 진화할수록 층이 늘어간다. 인간의 피질은 지층처럼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인간에게는 머리와 마음이라는 두 가지의 명령계통이 있는데 심피질은 머리, 변형기는 마음에 해당한다. 달리 말하면 이성과 감성, 겉마음과 속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은 감성으로 살아가지만 인간 사회는 복잡해서 각자가 제멋대로 살면 정리가 안 된다. 그래서 뇌를 진화시켜 심피질을 만들어 윤리와 도덕, 세상의 관습으로 인간을 칭칭 얽어매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에서 불쾌한 일이 있으면 변형계에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싫어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데 심피질에서는 그런 자신을 채찍질 하듯이 어리광 피우지 말고 일해 라고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심할 경우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볼 때는 이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을 만들어내는 거. 근데 그것이 현대인들은 술 아니면 뭔가 중독에 빠지는 게 쉽잖아요. 술이나 게임이나 어떤 내지는 뭐가 있을까요? 뭐 주식도 될 수 있고요. 일확천금을 꿈꾸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 치고 건강한 분들을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죠?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취미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댄스도 될 수 있고 요가도 될 수 있고 뭐 스포츠도 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뭐 시를 읽는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굉장히 많거든요. 건설적이고 아주 생산적인 그런 취미들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이렇게 케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취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를 조장하잖아요. TV나 라디오나
요즘은 유튜브도 남다른 그런 뭐라고 할까요? 소비만이 삶의 윤활유다. 이런 식으로 그런 활동하는 유튜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는 뭐 자연주의 쪽으로 테마가 자연인 듯 하나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상품을 광고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자연 염색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몇 주 쭉 하다가 결국에는 뭐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는 분을 제가 보고 좀 뜨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시청을 안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저는 제 몸이 사실은 실험체라는 표현이 조금 거북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뭐 남을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동물을 실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에 자연 염색을 시도를 해봤는데 정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 좋았어요. 단지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레이어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층층이 겹겹이 시간이 쌓여야지만이 그것이 보여져요. 결과값이 보여져요. 근데 이제 워낙 우리는 그 도심 속에서 빨리빨리가 이제 생활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뭐야 이거 안 되잖아,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시는 거죠. 아, 이거 하니까 뭐 머리가 아프더라. 제 주변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커피를 마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의아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요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한 큐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거를 감안하셨을 때 나는 한 큐에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연 염색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틈엔가 이거를 하고 있고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자연 염색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이 자연 염색에 열중을 하는지 저도 제 자신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제가 모자를 쓴다거나 비니 모자를 제가 좀 즐기는 스타일인데요. 비니 모자. 겨울에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데 이게 여름이 되면 또 이제 여름에 걸맞는 책모자를 좀 즐기는 편에 속하는데, 근데 모자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열심히 한 2, 3년 동안 이제 모자를 쓰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탈모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 염색에 제가 기를 쓰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경화 씨는 아니잖아요. 강경화 씨는 어쨌든 나름의 포스가 있잖아요. 카리스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니까는 뭔가 좀 그럴싸하게 보이긴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강경화 같은 스타일을 따라하다 보니까 조금 납득이 안 가더라. 좀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자연 염색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남는 게 시간이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 강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아주 따뜻한 물에 커피를 풀어주세요. 근데 그 커피가 적당량이라는 거는 하시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덩어리가 남아있다, 그러면 적당량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걸쭉하게 만드셔서 소금도 녹이시고 그 다음에 오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드시는 오일 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카카오 오일을 좀 넣고요. 그 카카오 오일이 마음에 드는 게, 왜 돼지그린 같은 거 음식 하고 나서 막 그릇에 막 덩어리로 떡지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막 구역질이 나거든요. 우리 혈관이 그게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육류가 몸에 해롭다라는 거를 그걸 보면서 절대적으로 느끼는 사람으로서, 코코넛 오일은 겨울에는 좀 굳어요. 근데 우리 온도가 체온이 37.5도잖아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녹겠다는 게 느껴지는 게, 요즘철에 상온에 넣잖아요. 코코넛 오일 그냥 물입니다. 여러분, 코코넛 오일 사랑하세요. 물론 제가 전에는 신토불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지만이 건강에 그렇게 덜 해가 된다, 지당한 말씀이긴 한데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우스
효과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상이 다 온난화된 거예요. 지구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는 신토불이라는 개념도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것도 저 또한 합리화이겠고 또 이제 어떤 기억의 조작이 될 수 있고 이럴 수 있긴 한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가 재배가 돼요. 그만큼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됐다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인데 아무튼 현실이 그렇게 됐어요. 뭐 사실은 뭐 깨 같은 거 먹어도 되는데 깨는 비싸잖아요. 들깨, 뭐 참기름, 참깨 다 비싸니까.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머리에 발라요. 근데 그거를 기본이 3시간이에요. 그 이상을 두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른 다음에 그 비닐이나 수건들을 빼서 상온에다 좀 노출시켜서 두면은 그게 이제 3개월 되면은 정말 자연스러운 그 빛깔이 나와요. 흰색이 아닌 노란색과 갈색 그 사이를 넘나드는.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성과 감성 사이의 갈등으로 괴로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사무실 책상에 작은 선인장 화분을 놓아둠으로써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뭐 선인장 화분도 좋고 본인이 좋아하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생명체. 저는 파프리카를 얼마 전에 파프리카 씨를 심어봤어요. 그것도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고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선인장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휴일에도 문득 선인장이 떠오를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다음날 다시 회사에 가고 싶어지니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매일 아침 졸려서 학교에 가기 싫어하던 아이가 소풍날에는 자신이 먼저 벌떡 일어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싫은 일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살짝 끼워두면 되는 것이다. 나의 출근 시간은 아침 7시 반.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병원에 도착해서 최소 30분 정도는 일을 하지 않고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다. 잠깐 동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긴장을 풀고 편하게 시간을 보낸다. 그런 다음 일을 시작하면 효율이 쑥쑥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사실 많이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되게 럭셔리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내 공간에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작업들이 사실 나를 취업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저는 또 어제 그제였나요? 토요일 날 저는 이제 토요일을 산책하는 날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역시 내가 좋아하는 옷을 걸치고 살랑살랑 그 바람에 일렁이는 그 실루엣을 느끼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그 짧지만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걷는데 마침 공원을 지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모니를 연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또 굉장히 몇 년 전 얘기였는데 자전거를 탈 때였는데 탄천을 지나가다 보면요. 가끔 색스폰이나 그런 걸 연주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시간대가 일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그냥 저는 기분 내키는 대로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나는데 우연히 그 탄천 분당을 넘어서 분당, 그러니까 성남 경계선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트럼펫 연주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동안 그 연주를 감상하고 행복감을 느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는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자전거를 타다가 뜻밖의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 속에 축적이 되다 보면 삶이 그렇게 절망적이지도 않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산을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카스에도 올려놨는데요. 장고를 치시는 분이 또 이제 그 소리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 이렇게 유명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기교가 없었어요. 근데 그 기교 없음이 저한테는 굉장히 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분 좋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근길 만원 전철이나 만원버스에 끼어 땀범벅이 될 바에는 평소보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일찍 집을 나서라. 그런 다음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취미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거 정말 훌륭한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은 팁들이 모여서 또 다른 나의 어떤 그런 새로운 창의적인 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러면 삶의 여유가 엄청나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시를 낭송하세요? 아니면 해금을 연주하십니까? 아니면은 춤을 추십니까? 여러분만의 취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분증에는 구강호흡이 효과적이다. 요거는 제가 사실은 패스할게요. 이게 우엉차가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화분증이 없는 관계로 이 화분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통과할게요. 스위치를 분명히 켜고 끈다. 병원 일은 보통 저녁 6시면 끝나는데, 나는 일과 사생활의 스위치 전환을 무척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잖아요. 해장국 같은 데나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는 6시면 딱 끄는 온오프가 정확하대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스위치 전환이. 그렇다면 무엇을 on으로, 무엇을 off로 해야 할까? 회사원이라면 아침에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면 on, 귀가 후 식사를 하거나 씻을 때 off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삼성맨들은 요즘은 좀 아니겠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이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밤에 퇴근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또 그 비용으로 많이 즐기고, 얼마나 불쌍해요.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한 거잖아요, 스스로. 그냥 불쌍한 인생이에요. 삼성맨들. 우리는 막 혹자는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삼성맨들. 그게 절대 부러워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첫째를 가와사키 때문에 아주대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정말 절실히 느꼈던 건,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의사를 시키면 안 되겠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의사라는 직업이. 이게 사람이요, 눈이 퀭해요. 눈이 이렇게 뭐라고 했지? 총명하지가 않고, 이게 무슨 강시도 아니고, 그런 직업은 정말 우리 아이들은 시켜서는 안 되겠다. 근데 다행히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본문으로 들어가면, 나도 보통의 회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입욕을 하고 파자마로 갈아입으면 오프 시간이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 일과에 시작한 이메일을 확인하는 동안 스위치가 켜진다. 어쨌든 on과 off를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 나의 철칙이다. 이를 뒤죽박죽으로 어수선하게 만들어버리면 우롱차에 술을 타서 마신 것처럼 어지러워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독자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카페인이 들어있어 흥분작용을 하는 우롱차와 반대로 진정작용을 하는 알코올을 한데 섞어서 마시면 몸의 균형은 엉망이 된다. on과 off를 분명히 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뜻이다. 일단 집에 돌아와서 씻고 나면 절대로 일을 손에 대지 않는다. 오늘 중에 반드시 끝내야 할 일이 남아있을 때는 씻기 전에 모두 끝내버린다. 그런 다음 씻고 나서 파자마로 갈아입고 식사를 한다. 식사가 끝나면 곧바로 잠이 밀려온다. 잠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면 순순히 거기에 따르라.
스위치를 끄는 타임에는 정신적으로 완벽히 해방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낮 동안에 불쾌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깊은 잠에 빠지면 불쾌한 일을 갖고 계속 질질 끄는 일도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2장.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